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안데르센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안데르센은 덴마크 출신의 동화 작가로 풍부한 상상력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130여 편의 동화를 발표하신 분이세요.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엄지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등을 지었으며 동화의 아버지라 불린답니다. 그럼 해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안데르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떤 어머니 이야기.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 하나가 침대에 누운 아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지? 어머니가 쩔쩔맸어요. 아이가 많이 아팠거든요. 아이는 열 때문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도 쌕쌕거리며 간신히 쉬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똑똑똑! 문을 여니 바짝 마른 노인이 서 있었어요. 매서운 바람 속을 어떻게 뚫고 지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바람이 좀 잠잠해지면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낯선 노인이었지만 어머니는 노인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어요. 몸에 두르고 있으라고 포근한 담요도 내주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따끈한 차를 드릴게요. 어머니는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았어요. 아이가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해댔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에게로 뛰어가서는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드는 것을 보고 난로 곁으로 왔어요. 아이가 많이 아파요. 하지만 하느님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실 거예요. 노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잠자코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이 이야기를 하며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깜빡 엎드린 채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이렇게 춥지? 눈을 떠보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눈과 함께 날아들어오고 있었어요.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이도 함께 사라졌어요. 집안에는 자기 혼자뿐이었어요. 아, 내 아이! 어머니는 미친 듯이 밖으로 달려나와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쉬지 않고 아이를 찾아 달렸어요. 그랬더니 끝없이 펼쳐진 눈밭 한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부인이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혹시 제 아이를 보셨어요? 너의 아이가 누구냐? 이 세상의 아이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 검은 옷을 입은 부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몹시 아픈 아이예요. 노인이 안고 있을 거예요. 노인이 제 아이를 데리고 간 게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보았지. 보셨다고요? 어디로 가던가요? 제 아이가 어느 쪽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부인이 말했어요. 그걸 알아서 뭐해? 죽음의 사자가 데리고 갔는데 바람보다도 더 빨리 갔어. 죽음이라니요? 그렇다면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돼요. 제 아이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아이를 찾으러 가겠다고? 소용없어. 죽음의 사자는 한 번 데리고 간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세요. 어머니는 부인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겠어? 나는 밤이야. 내가 땅 위에 내려올 때마다 내가 아이에게 불러주던 노래를 모두 불러줘. 그럼 알려주지. 어머니는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목이 맬 때마다 입술을 깨물어가며 노래를 부를 수밖에요.
밤은 어머니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잠자코 앉아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이가 어디로 갔나요? 소나무 숲으로 가더군. 어머니는 미끄러운 길을 따라 구르고 또 구르며 간신히 숲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숲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 넓은 숲 어디에 아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혹시 죽음의 사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걸 못 봤나요? 바로 앞에 있던 가시나무에게 물었어요. 보았지? 어디로 갔나요? 제발 말해주세요. 싫어. 그냥 말해줄 수는 없어. 어떻게 해드려야 말해줄 건가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그러자 가시나무가 말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춥거든. 나를 꼭 안아줘. 그럼 말해줄게. 나무에는 크고 단단한 가시들이 빼곡하게 돋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시나무를 꼭 안아주었어요. 가시에 찔린 어머니의 가슴과 팔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러자 가시나무는 한겨울인데도 향기로운 붉은 꽃을 피워내지 뭐예요? 죽음의 사자는 아이를 안고 저 너머 호수로 갔어. 가시나무가 말해주었어요. 어머니는 이 말을 듣자마자 허겁지겁 호수로 달려갔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죽음의 옷자락이 펄럭거리는 게 보였어요. 어서 호수를 건너야만 했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호수에는 배가 없었던 거예요. 제발 나를 건너게 해주세요. 죽음이 더 멀리 가기 전에 어서 나를 건너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안타깝게 말했어요. 그러자 호수가 대답했어요. 좋아. 하지만 그냥은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는 진주를 모으지. 그런데 말이야, 내 눈은 진주보다 아름다우니 나에게 주겠니? 호수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얼마든지 드리죠. 어서 가져가세요. 호수는 어머니의 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물살을 일으켜 어머니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는 단숨에 그 넓은 호수를 건널 수 있었어요. 자, 앞으로 쭉 걸어가거라. 죽음의 집에 닿을 테니. 호수는 친절하게도 죽음이 머무는 곳까지 알려주었어요. 어머니는 더듬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꾹 참고 걷고 또 걸었죠. 한참을 걷고 있자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대단하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 목소리는 무덤지기 부인의 것이었어요. 제 아이가 왔나요? 아니, 아직 죽음이 도착하지 않았어. 여기가 어디인가요? 죽음의 집이 맞나요? 어머니가 땅을 더듬거리며 묻자 무덤지기 부인이 말해주었어요. 맞아. 죽음의 집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말해주는 정원에 들어와 있어. 생명을 말해주는 정원이라니요? 여기 온실에는 생명의 꽃이 심어져 있거든. 시든 것은 뽑아버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지. 그렇다면 제 아이의 생명꽃도 있나요?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귀를 기울여 봐. 그럼 분명히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테니까. 어머니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죽음이 오기 전에 어서 아이의 생명꽃을 찾아 지켜주어야만 했으니까요. 부인, 온실은 어디에 있나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무덤지기 부인은 어머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무엇을 줄래? 나는 내 검은 머리칼이 마음에 드는구나. 그걸 주면 온실까지 데려다 주지. 그렇다면 가지세요. 얼마든지요. 무덤지기 부인은 어머니의 검은 머리칼을 가져갔어요.
대신 자기의 흰 머리칼을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보기만 해도 처량한 꼴이 되었어요. 이곳저곳 상처가 나고 멍이 든 데다가 머리카락까지 하얗게 된 거예요. 초라하고도 안타깝기 이를 데 없었지요. 저를 온실에 데려다 주세요. 어머니가 팔을 뻗어 더듬거리며 부탁했어요. 약속대로 무덤지기 부인은 어머니를 온실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온실에는 여기저기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는 쿵쾅 쿵쾅 아주 컸지만 어떤 소리는 너무 작아서 여간해서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수많은 소리를 가려내어 아이의 생명꽃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어요. 죽음의 사자는 어머니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지? 나는 엄마니까요. 하지만 소용없어. 돌아가. 싫어요. 만일 내 아이의 생명꽃을 뽑아내려 한다면 나는 다른 생명꽃을 뽑아내고 말겠어요.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죽음의 사자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엄마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깐 숨을 멈추었어요. 마치 바위덩어리가 된 것 같았죠. 그러더니 땅 위에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저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또 울 뿐이었어요. 자, 이제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떠나야 한단다. 죽음의 사자는 땅에 엎드려 일어날 줄 모르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이의 생명꽃을 송두리째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은 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엄지공주. 나에게도 아기가 있었으면. 아주머니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늙은 마녀를 찾아갔어요. 늙은 마녀는 아주머니의 소원을 듣더니 픽 웃었어요. 그까짓 것쯤은 아주 쉽지. 마녀는 보리알을 하나 주며 화분에 심어서 잘 키우라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보리알을 조심조심 가져와서는 정성을 쏟아 잘 심었어요. 다음 날 아주머니는 화분에 물을 주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심었을 뿐인데 벌써 줄기가 올라와서는 꽃봉오리까지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쁜 꽃이 피다니. 아주머니는 꽃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꽃잎이 갑자기 활짝 벌어졌어요. 에그머니나!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글쎄, 꽃 안에 엄지손가락만한 아이가 앉아있지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는 상냥하게 인사했어요. 아주머니는 머리를 마구 흔들었어요. 이게 꿈이니?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아주머니 앞에 있는 아이예요. 아이가 쌩긋 웃었어요. 그렇다면 네가 내 딸이 맞는 거지? 그럼요. 아이가 활짝 웃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아이가 생겼군요.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방글방글 웃으며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너를 엄지공주라고 불러야겠다.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었어요. 깨끗한 호두 껍질로 침대도 만들어 주었고 제비꽃잎과 장미꽃잎으로 이불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뱃놀이를 할 수 있도록 납작한 그릇에 물을 담아주기도 했죠. 그러면 엄지공주는 꽃잎을 타고 요리조리 노를 저으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엄지공주는 온종일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호두 침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아주머니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아주 큰 두꺼비가 유리창으로 들어왔다가는 엄지공주를 획 잡아간 거예요. 엄지공주를 잡아간 두꺼비가 자기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너와 결혼할 아가씨야. 내가 잡아왔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연꽃잎 위에 올려놓으마.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웠어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짙은 녹색의 연못과 엄청나게 큰 연꽃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엄지공주는 두꺼비 아들과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물고기들아, 제발 나를 도와줘. 엄지공주가 부탁하자 물고기들이 연꽃잎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줄기를 물어뜯어 순식간에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엄지공주는 허리띠를 풀었어요. 그리고 사뿐히 다가온 나비에게 한쪽을 묶었어요. 나를 멀리 멀리 데려가줘. 엄지공주가 부탁했어요. 나비는 두 번 다시 두꺼비를 만나지 못하도록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나비의 도움으로 무트로 올라온 엄지공주는 숲속의 버섯 아래에서 살았어요. 땅에 떨어진 작은 열매들은 그럭저럭 먹을만 했어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겨울이 왔어요. 그런데 눈송이들이 떨어지자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웠어요. 몸이 너무 작아서 눈송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눈송이를 맞으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았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엄지공주는 온종일 부들부들 떨었어요. 점점 더 추워지자 더 이상은 추위를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논 가까이에 사는 들쥐 아주머니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봄이 올 때까지만 머물게 해주시겠어요? 그럼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게요. 들쥐 아주머니는 엄지공주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 엄지공주가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좋아. 그럼 매일매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할게요.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둘은 정이 들었어요.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가 친엄마처럼 좋았어요. 들쥐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지공주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느닷없이 수선을 피웠어요. 오늘은 중요한 손님이 올 거야. 네 남편감이지? 예? 저의 남편감이라고요? 그래, 내가 그동안 여러 신랑감을 보아두었단다. 그 중에 한 명이 뽑힌 거야. 어때, 설레지 않니? 사실 궁금하기는 했어요. 누가 남편이 될 것인지 얼른 보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지공주는 실망했어요. 조금 뒤 아주머니네 집을 찾아온 것은 두더지였기 때문이었어요. 들쥐 아주머니는 두더지가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또 땅굴에 모아놓은 먹이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엄지공주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얘야, 두더지 씨를 위해서 노래 좀 불러보렴. 아주머니가 졸랐어요. 엄지공주는 부르고 싶지도 않은 노래를 두 곡이나 불러야 했어요. 아가씨가 정말 예쁘군요. 두더지는 엄지공주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도록 아주머니네 집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이어지는 긴 굴까지 파주었어요. 자주자주 봐야 정이 든단다.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와 함께 두더지네 집에 놀러 가야만 했어요. 때로는 아주머니가 싸준 음식을 들고 두더지네 집에 가져다 줘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심부름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지공주는 쓰러져 있는 제비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 추워서 땅굴을 찾아 들어오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제비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봄이 되어도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답니다. 아, 아까 본 제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밤도 춥다고 하던데 괜찮을까? 제비 걱정 때문에 엄지공주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양탄자를 짜서 제비에게 덮어주고 돌아왔어요. 엄지공주는 다음날 밤에도 제비에게 가보았어요. 아직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고마워요. 양탄자가 없었다면 아마 어젯밤에 얼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제비는 아직 머리도 못 감았어요. 그래도 엄지공주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엄지공주는 제비의 몸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봄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내가 돌봐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엄지공주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때로는 자기가 쓰던 이불까지 가져와 덮어주었고 따뜻한 물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비와 엄지공주는 매일매일 만났어요. 그러는 동안 봄이 조금씩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비가 밖에 나가도 될 만큼 날씨가 따뜻해졌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야겠어요. 같이 가지 않을래요? 제비가 물었어요. 엄지공주도 제비와 함께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마운 아주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고맙지만 여길 떠날 수가 없어요. 엄지공주가 말했어요. 제비는 혼자 땅굴에서 나가 멀리 날아갔어요.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아주머니는 엄지공주의 결혼 준비로 바빴어요. 예쁜 드레스를 짜기 위해 거미까지 불러들였어요. 가을이 되면 결혼하는 거야. 너는 엄청난 부자에게 시집을 가는 거란다. 어때? 좋지? 하지만 엄지공주는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제비와 함께 떠날 걸 잘못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엄지공주는 마지막으로 땅 위의 모든 것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제 두더지와 결혼을 하면 평생 땅 속에서만 살아야 할 테니까요. 안녕, 햇님. 안녕, 향기로운 바람. 안녕, 알록달록한 꽃들아. 그 순간 제비 한 마리가 엄지공주를 향해 다가왔어요. 어머, 당신은? 맞아요. 아가씨가 돌봐주던 제비예요. 그런데 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조금 뒤면 두더지와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엄지공주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요. 우리는 곧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갈 거예요. 제비가 말했어요. 엄지공주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나를 태워줘요. 같이 갈래요. 제비는 목덜미에 엄지공주를 태워주었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하늘을 날아 따뜻한 남쪽의 어느 나라로 엄지공주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제비는 꽃이 흐드러지게 핀 곳에 엄지공주를 내려놓았어요. 이곳이 곧 마음에 들 거예요. 여기에는 아가씨와 같이 작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들은 꽃의 천사랍니다. 정말로 꽃의 천사들은 엄지공주처럼 작았어요. 꽃의 나라의 왕자님도 엄지만했죠. 왕자님이 엄지공주를 찾아왔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왕자님은 엄지공주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결혼을 했답니다. 그들은 따뜻한 꽃의 나라에서 오래오래 살았어요. 두 사람에게 그곳에서 함께 지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12시에 우편마차. 추운 날이었어요.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오래된 화분을 던지며 새해가 온 것을 축하했어요. 여기저기서 쟁그랑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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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시계가 12번 울렸어요. 그때 커다란 우편 마차가 성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거기엔 12명의 여행자가 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여행자가 마차에서 내렸어요. 그는 곰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신발은 털 장화였죠. 안녕하세요. 그는 성문을 지키는 보초에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보초도 인사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시죠? 보초가 물었어요. 나는 1월이에요.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요. 내일 나를 만나러 와요. 그러면 좋은 새 선물을 주겠어요. 1월은 어깨를 으쓱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두 번째 사람이 마차에서 내렸어요. 극장 감독이라고 했는데 꼭 장난꾸러기처럼 보였답니다. 나는 2월이에요. 식구들 중에서 제일 짧게 살다가 가죠. 겨우 28일밖에 못 살다니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짧은 날이나마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려고 해요. 자, 여러분도 나와 함께 즐거운 파티를 열자고요. 2월은 발장단을 맞추며 뒤로 물러났어요. 마차에서 세 번째 사람이 내렸어요. 나는 3월, 날씨를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의 옷에는 단추구멍마다 제비꽃이 달려 있었어요. 그 꽃은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네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을 발로 뻥뻥 차는 게 아니겠어요? 천천히 나와요. 보초가 말렸어요. 그러자 네 번째 사람이 얼굴을 쑥 내밀며 말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빨리 지나가야 내가 나올 게 아니겠어요? 그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말했어요.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향기는 네 번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섯 번째 사람 때문이었나 봐요. 그 사람은 여자였는데 나뭇잎 같은 초록색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 아네모네 꽃을 달고 있어서 진한 향기가 났죠. H! 보초가 재채기를 했어요. 건강을 조심하셔야죠. 다섯 번째 사람은 사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보드라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래가 끝나자마자 마차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제가 나가도 될까요? 젊은 부인이 마차에서 나왔어요. 부인은 어린 동생도 데리고 왔어요. 얘는 7월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8월이죠. 엄마, 어서 나와요. 여섯 번째로 내린 젊은 부인이 마차에 대고 소리쳤어요. 알았다, 알았어. 그들의 어머니가 마차에서 내렸어요. 어머니는 과일을 가꾸는 사람이었어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였을까요? 그녀는 뚱뚱했어요. 땀 흘려 일한 사람들만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어머니 8월은 보초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 비켜서자 마차에서 9월이라는 남자가 내려왔어요. 그는 화가였어요. 모두들 그를 색깔의 마술사라고 불렀어요. 그가 원한다면 숲의 나무들은 온통 색깔을 바꿨죠. 나도 좀 나가자. 마차 안은 너무 답답해. 10월은 사냥개와 함께 나왔어요. 어깨에는 커다란 총을 메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호두를 문지르며 다그닥다그닥 소리를 냈어요. 나 좀 도와줄래? 짐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그가 공손하게 부탁하자 이미 마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그의 짐을 꺼내주었어요. 이게 다 뭐야?
10월의 짐은 호미, 쟁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어찌나 많이 가져왔던지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자루에서 우수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에이치! 이번에는 11월이 재채기를 했어요. 그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있어서 마차 밖으로 나오자 몹시 떨었어요. 어서 나무 베는 일을 시작해야 감기가 떨어질 텐데. 그가 말했어요. 이제 나도 좀 나가도 되겠니? 마차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론이에요. 어서 나오세요.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자 눈이 맑은 할머니가 마차에서 내려왔어요. 내 화분 좀 들어줄래? 할머니가 작은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분 하나를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다 내려와 치맛자락을 툭툭 털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 소나무를 잘 키울 거야. 무럭무럭 크면 여기에 금빛 사과도 달고 촛불도 달아서 예쁘게 꾸며야지.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보초가 말했어요. 자, 다 내리신 거지요? 이제 타고 오신 마차는 떠납니다. 새로 갈아타실 마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12명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초는 이들을 오래오래 눈여겨보았어요. 왜냐고요? 이들은 신비한 사람들이니까요. 올레 루케이에의 7가지 이야기. 올레 루케이에는 근사한 옷을 입고 있어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빨강, 파랑, 초록으로 자꾸자꾸 옷 색깔이 변하죠. 양팔에는 우산을 하나씩 걸고 있어요. 하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우산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 그림도 없는 우산이에요. 자, 오늘은 누구의 머리 위에 우산을 펴줄까? 올레 루케이에는 아이들의 머리 위에 이 우산을 펴준대요. 만약 그림이 있는 우산을 펴주면 그 아이는 밤새 알록달록한 꿈을 꾼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림이 없는 우산을 펴주면 꿈의 끝자락도 볼 수가 없대요. 제일 중요한 건 올레 루케이에가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꼭 근사한 밥을 맛나게 먹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라니까요. 올레 루케이에가 어린 할마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한번 엿들어 볼까요? 월요일 이야기. 할마르는 잠이 오는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올레 루케이에가 할마르를 침대에 눕혀주었어요. 방을 근사하게 꾸며줄까? 예. 할마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어요. 그러자 꽃병에 꽂혀있던 꽃들이 쑥쑥 자랐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지마다 꽃이 수북하게 피어났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향기는 처음 맡아보는걸요? 할마르가 입술을 달싹이며 조그맣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떠냐? 잠시 후 꽃들은 황금 열매로 바뀌었어요. 나무에는 건포도가 박힌 과자도 조롱조롱 매달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렇구나. 어디선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책상 속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나도 모르겠어. 한번 열어볼까? 올레 루케이에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글씨 연습을 하는 공책이 누워 있었어요. 공책은 투덜거렸어요. 글씨를 너무 엉망진창으로 썼어요. 공책이 투덜거릴만 했어요. 글씨들이 모조리 기우뚱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큰 바람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말이에요. 보다 못한 올레 루케이에가 물었어요. 너희들 똑바로 좀 있을 수는 없겠니? 그러자 글씨들은 아우성을 쳤어요. 못해요.
우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도 똑바로 있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힘이 나게 약을 좀 먹여야겠구나. 올레 루케이에가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글씨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아침에 할마르가 잠에서 깨어 다시 공책을 봤을 땐 글씨들이 또다시 기우뚱하게 서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화요일 이야기. 이제 자야겠어요. 졸려요. 할마르가 하품을 하며 침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 벌써 잘 시간이 되었구나. 하나도 아프지 않은 주사를 놓아줄게. 올레 루케이에는 그 사이 가구들에게 마법의 주사를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가구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댔지요. 서랍장 위에는 그림도 하나 걸려 있었어요. 숲과 강과 높은 성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올레 루케이에는 그림에게도 주사를 놓아주었죠. 그러자 숲의 나무들이 수렁거리며 가지를 흔들었어요. 새들은 지저귀며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어요.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며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볼래? 예, 올레 루케이에는 할마르를 높이 자란 숲을 속에 넣어 주었어요. 저기 배가 있어요. 저 배를 탈래요. 할마르는 강가로 뛰어가 배 위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배가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흘러갔어요. 할마리가 왔어. 할마리가 왔어. 물고기들은 할마르를 보려고 물 위로 튀어올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강물 속으로 떨어질 때 자기들 입으로 첨벙이라고 말했어요. 강 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들은 마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반딧불이들은 할마르를 따라다니며 붐붐 하고 말했어요. 이곳이 너무 좋아요. 할마르가 외쳤어요. 신바람이 났거든요. 자, 이걸 받아요. 아주 맛이 좋아요. 성에 있던 공주님이 할마르에게 돼지 모양의 사탕을 건네주었어요. 그래요. 나도 먹어봤는데 아주 달콤해요. 왕자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번쩍거리는 황금칼을 차고 있어서 아주 멋있게 보였어요. 수요일 이야기. 무슨 비가 저렇게 억수같이 퍼붓는담? 빗소리가 어찌나 큰지 잠을 자면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지경이었어요. 가만히 지켜보던 올레 루케이에가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빗물이 창문 가까이에까지 차올라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근사한 배 한 척이 빗물 위에 둥실 떠있지 뭐예요? 같이 갈래? 먼 나라에 갔다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돌아올 거야. 올레 루케이에가 할마르에게 물었어요. 그럼요. 할마르가 냉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마자 할마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멋진 옷을 입고 배 위에 올라 있는 거였어요. 할마르가 탄 배는 빗물로 가득 찬 동네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바다로 흘러들었어요. 하늘을 날던 황새 한 마리가 배 위로 뚝 떨어졌어요. 지쳤나 봐요. 그런가 보구나. 닭장에 넣어줄까? 할마르는 황새를 안아 닭장 안에 넣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저는 황새예요. 황새는 닭장 안에 있던 닭과 오리와 칠면조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모두들 호들갑만 떨 뿐이었어요. 어머머, 쟤는 누구니? 닭들은 눈을 흘겼어요. 심심하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황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기가 가보았던 따뜻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금세 닭장 안의 새들과 친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황새는 혼자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거기엔 높디 높은 피라미드가 있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산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게다가 타조들은 뜨거운 사막을 아주 빠르게 달린답니다. 오리들이 넓적한 입을 비죽거렸어요. 황새는 정말 바보 같아. 도대체 피라미드가 뭐람? 분명히 제가 지어냈을 거야. 우리가 그것도 모를 줄 알고? 아유, 바보. 닭과 오리와 칠면조는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렸어요. 할마르는 닭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풀이 죽은 황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려고요. 황새야, 이제 기운이 좀 나니? 예, 이제 다시 날고 싶어요. 할마르는 닭장에서 황새를 꺼내주었어요. 밖으로 나온 황새는 할마르와 올레루케이에게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흥, 황새를 괴롭혔지? 내일 아침에는 너희들로 수프를 끓일 거야. 할마르가 닭장에 대고 소리쳤어요. 자기 목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깜짝 놀라 번쩍 눈을 떴어요. 방 안이 온통 환했어요. 아유, 벌써 아침이네. 어젯밤 여행은 정말 멋졌는데. 할마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곤거렸어요. 목요일 이야기. 무서워하지 마. 내 손에 생쥐가 있거든. 올레 루케이에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서 보여주세요. 올레 루케이에가 손가락을 폈어요. 정말 작고 귀여운 생쥐가 그의 손 안에 있었어요. 웬 생쥐예요? 오늘 밤 결혼식을 한대. 너를 초대하러 왔다고 하더라. 와,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할마르가 입술을 쭉 내밀었어요. 걱정 마. 내가 너를 아주 작게 만들어줄게. 올레 루케이에는 할마르에게 마술 주사를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할마르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겨우 손가락만해진 거예요. 올레 루케이에는 장난감 병정에 옷을 내밀었어요. 너에게 꼭 맞을 거야. 갈아입으렴. 할마르가 옷을 갈아입자 꼭 귀여운 장난감 병정처럼 보였어요. 작은 생쥐와 올레 루케이에와 할마르는 결혼식을 위해서 쥐구멍으로 들어갔어요. 베이컨으로 발라져 있는 복도를 지나자 결혼식장이 나타났어요. 와, 신랑과 신부다. 할마르가 소리쳤어요. 그들은 치즈로 만든 기둥 사이에 서서 입을 맞추었어요. 둘은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자, 결혼식 선물을 받으세요. 옷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생쥐들이 완두콩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어머머, 이 완두콩을 좀 봐요. 완두콩에는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손님들은 빙글빙글 춤을 추며 즐거워했어요. 재미있고도 신기한 잔치였답니다. 금요일 이야기. 오늘도 결혼식에 가볼래? 또요? 이번 결혼식은 저번 생쥐의 결혼식하고는 또 다른 잔치란다. 올레 루케이에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누구의 결혼식인데요? 내 누이 동생의 인형 중에 베르타라는 인형이 있는데 알고 있지? 그럼요. 바로 그 인형의 결혼식이야. 벌써 101번째라고 하더라. 예? 그렇게나 결혼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 그렇대. 같이 갈래? 물론이에요. 할마르는 올레 루케이에와 함께 베르타의 결혼식을 보러 갔어요. 방 안의 가구들이 온통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손님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이제 여행을 떠날까? 신랑이 물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암탉이 날개를 푸석거리며 물었어요. 혹시 양배추 밭에 가본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병아리들과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근사한 초록빛깔의 잎들이 피어 있던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정말이야? 그럼 우리 양배추밭으로 산책 가자, 베르타. 좋아. 베르타가 눈을 빛냈어요. 신랑과 신부는 손을 잡고 양배추밭으로 떠났어요. 토요일 이야기. 올레 루케이의 할아버지,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할마르가 물었어요. 그러자 올레 루케이에는 미안한 듯 할마르를 부드럽게 쳐다보았어요. 어쩌지? 오늘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할마르는 실망해서 입을 쭉 내밀었어요. 그렇다면 우산을 씌워주실 수는 있죠? 물론이지. 우산을 꼭 씌워줄게. 우산의 그림 중에서 중국인만 보고 있으렴. 올레 루케이에가 아름다운 우산을 활짝 폈어요. 할마르는 얼른 우산의 그림 중에서 중국인을 찾아내고는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중국인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할마르,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 하늘에 올라가 별을 따와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아야 하거든. 그러자 벽에 걸린 초상화가 말했어요. 루케이에 씨, 나는 할마르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우리 손자에게 항상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아이를 헷갈리게 하는 건 좀... 무슨 말씀인지요? 하늘에서 별을 따올 수는 없어요. 더구나 별을 닦을 수도 없지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할마르의 머릿속이 아리송해질 거예요. 올레 루케이에는 이 말을 듣자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죠. 할마르의 증조 할아버님, 저는 할아버님보다 더 오래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나를 꿈의 신이라고 부르는걸요. 최초로 이 세상에 생긴 사람들부터 나를 그렇게 불러왔어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올레 루케이에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좀 토라진 것이 분명했어요. 냉큼 우산을 접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지 뭐예요? 원, 내 생각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니. 증조 할아버지가 투덜거렸어요. 일요일 이야기. 할마르야, 오늘은 너에게 내 동생을 보여주려고 해. 동생이요? 응, 내 동생은 죽음의 사신이란다. 할마르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만나지 않을래요. 죽음의 사신은 끔찍하게 생겼다면서요. 그렇지 않아.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끔찍하지는 않단다.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할마르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레 루케이에는 할마르를 안아 창가로 데리고 갔어요. 저기, 저 말을 탄 사람이 바로 내 동생이야. 올레 루케이에는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는 은으로 수를 놓은 근사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따그닥따그닥 달리면서 앞뒤로 사람들을 태웠죠. 올레 루케이의 동생 죽음의 사신은 말 위에 새로 올라탈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성적표는 어때? 물론 좋지요. 사람들이 벌벌 떨며 대답했어요. 그래? 어디 성적표 좀 이리 내봐. 동생은 성적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히 잘함이군. 앞에 타게. 올레 루케이의 동생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만 말이에요. 할마르, 너도 좋은 성적표를 받아야 한단다. 그럼요. 그렇게 할 거예요. 올레 루케이에는 할마르를 침대 위에 눕혀주었어요. 할마르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오늘 밤 올레 루케이에가 여러분을 찾아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완두콩 공주.
세상에는 공주들이 너무 많아. 가짜 공주들도 너무 많고. 난 진짜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데. 왕자가 중얼거렸어요. 세상 이곳 저곳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진짜 공주를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누군가가 다급하게 성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있는 험한 밤중에 말이에요. 이런 날씨에 누가 찾아왔담? 왕이 직접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왕관을 쓴 채로 홀딱 젖어버린 아가씨 하나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아가씨가 오들오들 떨며 부탁했어요. 도대체 누군데 이 밤에 이곳을 찾아온 거요? 저는 이웃나라 공주예요. 아버님의 심부름을 가다가 길을 잃고 말았죠. 공주라고요? 왕과 왕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운이 좋으면 왕자의 아내를 고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가씨는 공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입고 있는 옷은 비에 젖어 꼬질꼬질했고 머리도 마구 헝클어져 있었답니다. 그래도 공주들이 쓰는 왕관을 쓰고 있지 않소? 왕이 왕비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그러자 왕비도 왕에게 귓속말을 했죠. 왕관이야 만들었으면 그만인걸요. 하지만 나는 저 아가씨가 진짜 공주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이오? 두고 보면 알아요. 왕비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왕과 왕비는 아가씨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잠을 자던 하녀를 깨워 따끈한 수프와 빵을 대접하기도 했어요. 아가씨는 며칠이나 굶은 사람처럼 많은 음식을 다 비웠어요. 그 사이 왕비는 아가씨가 잠을 잘 방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오? 왕이 물었어요. 침대 속에 완두콩을 넣어둘 거예요. 왕비는 이불을 거둔 다음 맨 밑바닥에 완두콩 하나를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솜이불을 20겹이나 깔았답니다. 왕과 왕비는 다시 아가씨에게로 가서 말했어요.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는 왕과 왕비가 준비해 놓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공주님? 신하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아가씨가 울상을 지었어요. 아니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어요. 정말인 모양이었어요. 아가씨의 눈밑이 거뭇거뭇하게 변해 있었어요. 빨간 거미줄이 쳐진 것처럼 눈도 충혈되어 있었죠. 아가씨는 왕과 왕비를 보더니 먼저 상냥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나요? 왕과 왕비도 인사했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조금도 못 잤답니다. 어머나, 왜요? 침대 밑에 뭔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온몸에 멍까지 든걸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그 말을 들은 왕비가 활짝 웃었어요. 아가씨는 진짜 공주가 맞군요. 왕도 얼굴이 동그래질 만큼 크게 웃었어요. 귀하게 자란 진짜 공주가 아니고서야 완두콩 하나로 불편함을 느낄 리가 없죠. 아무렴요. 얼마 뒤 왕자는 드디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 공주를 찾아냈으니 놓칠 리가 있었겠어요?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안데르센 이야기 5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어요. 안녕.